네, 우리 증시가 설 연휴로 시장을 하는 동안 이슈가 많았습니다. 미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빅테크의 실적, 거기다 또 중국 AI 관련 또 산업 이슈까지 불거졌는데 이 많은 것들을 또 하루에 소화하느라 참 바빴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평가부터 좀 해볼까요? 김동화 대표님. 예. 1월 증시는 그 트럼프 2.0 시대의 기대감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AI, 그다음에 전력기기와 조선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팔랐는데요. 연휴 이후에 그 미국의 FOMC 금리 동결이라는 또 이 변수, 또 이 중국의 딥시크 AI 이 충격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2월 증시는 사실상 이 변동성이 확대가 나타나는 그런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초이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이 SMR,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전력주들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1월 달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2월 달에도 계속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요. 후속적인 부분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들 들어보고 있는데 김호영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2기 출범 이제 초입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된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연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일 거예요. 3월 달 FOMC가 있는데 이 3월 달까지는 끌고 가보자. 눈치를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감소할지 증가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AI 부분,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 빅테크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를 안겨줬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꼭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MS 주가가 이제 어저께 한 6% 정도 빠지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이제 17%, 860조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참 우리 시장 잘 쉬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 우리 시장이 열렸으면 그 참사를 우리도 같이 겪었을 텐데 일단 우리 시장 잘 피해갔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딥시크가 지금 막 출시돼서 나와서 발표가 돼서 엔비디아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딥시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매개 변수 6,710억 개, 메타의 라마보다 1.5배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개발 비용 80억이라는 이 문구로 히트가 됐었는데 CES 2025를 앞둔 상태에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빅테크 그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은 딥시크에 의한 충격보다는 고점 논란,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하락할 때가 되었는데 이게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래서 2월 달 우리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서 김동화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 설비 그리고 AI 반도체 등등 현재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하락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딥시크 관련한 이슈는 잠시 후에 또 바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현 대표님께도 일단 지난해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지고 이제는 그래도 올해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딥시크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의 타 업종군들이 좀 묻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AI라든지 이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생각되고요. 실제로 타 업종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과도했던 업종을 제외한다 하면은 크게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우려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저희가 AI 산업 관련 딥시크 사태를 오늘 장중 내내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딥시크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AI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시각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엔비디아 이 H100이 사실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H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H100이 한 보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H800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다운이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미국에서 AI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를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 하는 이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블랙윌인데 블랙윌은 이미 올해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나 예. 일시적 충격으로 보시는 거고 예. 앞서도 김호영 대표께서는 고점이라서 엔비디아가 출렁인 점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또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다시 이제 사모아야 될 때다라고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어.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모을 때다. 일단 엔비디아 제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할 때 이제는 가격 전략에서 우위에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딥시크가 좀 더 저렴한 제품으로 더 고성능의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격 전략에서 비싸게 팔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반도체가 필요 없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마다 굳이 엔비디아 걸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직접 만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바꿔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 등등은 자신만의 AI 칩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과 이제 좀 연결해서 보자면 이들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대량 생산의 파운드리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이 점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하락의 충격에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커스터마이징 AI 칩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대량 생산해 줄 만한 곳을 위탁할 때 그것은 SK 하이닉스 또 대만의 TSMC 같은 검증된 기업일 것이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된 AI 칩이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에 AI 시대는 이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개화해서 꽃이 한 송이 피었었다면 이제 꽃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또는 하이닉스의 성장 동력은 아직도 더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뭐 양봉 전환된 부분도 뭐 일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던 딥시크 여파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김호영 대표의 의견 전망 들어봤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다 쪽으로 앞으로 또 중장기적 시각은 또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은 대표님께는 지금 뭐 많은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뭐 지금 충격이 있더라도 약간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내용에서 하나 더 보태자면 이번에 중국 AI 딥시크가 나오면서 AI의 패러다임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기존까지 보면 고사양, 그러니까 반도체 칩,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다른 AI 개발사보다 더 하드웨어적으로 강하고 컴퓨팅을 강하게 한다면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이번에 딥시크 저사양 칩으로도 성능이 좋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팅 외에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다.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강하게 AI가 발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또는 뭐 LLM이죠. 뭐 거대 언어 요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어떤 흐름 변화, 주목도가 더 높아질 부분들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강동현 대표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이 딥시크 사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AI 산업에 있어 가지고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크게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AI 안전성 관련 그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고 AI 산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AI 테마라든지 AI 관련 인프라, 오늘 조정받은 인프라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에 매물 소화를 하고 AI 섹터가 워낙 상승폭이 컸던 만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 신고가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만 잘 견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석 중에 나왔던 의견처럼 이제 다음 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의 그 중심에 놓일 것 같고요. 2월 전망 이야기를 계속 풀어볼까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바로 2월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아직 올해 초반이기도 하고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동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다가 1월 달 보니까는 코스피가 한 5%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면 좀 가능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 주가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시청자분들이 종목 초이스를 잘못한다면 수익이 좀 잘 나지 않는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일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 2월 달에도 강세를 보여주기 마련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 딥시크로 인해서 이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많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들이 계속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AI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I 바이오 제약 또 이 자율주행 또 이 AI를 교육 그 학습에다가 뭐 투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만 제가 그냥 브리핑을 해드린다면 네. 로보스타, 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누닛, 마음 AI,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종목군이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월 달에 관심 종목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관심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는데 어떤 관련 수혜주가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2월에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우영 대표께서도 좀 더 위쪽으로 열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 이익은 대표님과 김동완 대표님 의견과 동일한데요. 지수의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제가 3,000P를 언제 구경했는지 기억도 좀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잖아요. 3,000P를 가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3,000포인트는 일단 고사하고 2,600포인트 돌파부터가 일단 1차적인 관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2월의 예상 지수를 좀 본다면 2,590포인트 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여기 돌파가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이냐? 앞서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섹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AI 소프트웨어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장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 이 종목들은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들 사이에서 꾸준한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목별 순환매 장세를 잘 또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또 2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또 다소 긍정적으로, 다른 분은 뭐 좋게는 보지만 그것보단 살짝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익은 대표님은 어느 쪽에 한 표를 주시겠어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세요. 네. 네. 특히 뭐 1월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만 멈췄는데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2월 달에 매수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1월보다 더 강한 상승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소형주 스몰캡이 움직이는데 대형주도 움직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하면 2월 중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하루에 외국인들이 뭐 2조 원 이상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2월, 3월 계속 강하게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대량의 매수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상반기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2월 달은 외국인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행동력이 어디까지 또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고요. 강동현 대표님은 어떠세요? 상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제한적일까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 전환으로 돌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빠졌어요. 한 달 보합을 제외하고 거의 8개월 내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7월 정도부터 해서 연이어 빠졌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높은 구간에서 매수했던 그런 매물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적으로 하락했던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불안정한 이슈가 많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난 12월에 저점을 찍어 놓은 거는 저 PBR 그리고 저퍼, 국내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싼 가격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매우 큰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는 해줄 거라 생각하고 위로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이제 약간 움직이기 쉽지는 않은 그런 네, 분위기가 그렇게 있을 보고 것 있습니다. 같은데, 자, 긍정적 시각도 있으시고 살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시각도 있습니다. 네 분의 시각들, 전망들, 투자 의견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필살기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